차상병 사망사건 수사합 의혹 특별검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차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이후 551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였습니다. 물가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의 한 양복점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원단보다 저렴한 천으로 옷이 만들어졌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복점이 환불에 나선 가운데 업체 측이 밝힌 피해 규모가 3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대리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 1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아파트 경비원 측에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급발진 사고 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는데 민희진 대표는 불합리한 간섭을 막기 위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권한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하이브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해병대원 차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는 게 총선의 민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의 입장을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은폐 왜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국민의 요구를 따르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다루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윤재혁 원내대표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사가 끝나고 나서 수사가 부족하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적 평가를 거쳐서 특검을 하는 것이 특검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 이후 협상의 물꼬가 트였고 여야는 어제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 가운데 각 의과대학이 신청한 인원은 1,46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최소 1,489명에서 최대 1,509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보면 전국 의과대학 40곳 가운데 39곳의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469명이 늘어난 4,487명입니다. 나머지 한 곳이 차의 전원이 증원분 40명을 100% 모집할 경우 내년도 전체 정원은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이 됩니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겠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회장은 어제 취임사를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4분 오열돼 패배하길 바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하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며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국립의대들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처음인 만큼 엄중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정 실장은 야당이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이 같은 강행 처리는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이용해 설치한 기구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도 언급했습니다. 회담 첫 성과로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며 국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했다는 겁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다시 한번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통령실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나쁘다고 하는 최악의 정치라며 반드시 끝장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고 있자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병도 의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뿐인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상병 사건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특검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기관인데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 직전까지도 야권 의원들의 압박과 성토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의 욕설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의장실을 찾아 농성을 벌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설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던 국회 본회의 1시간 반 전.
의장실을 나온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따라붙습니다. 상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는 최상병 특검법을 김 의장이 결단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의장실을 찾아 압박에 나선 겁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김 의장 설명에도 강 의원 요구가 지속되자 김 의장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모든 야당들이 지금 다 요구하고 그걸 알아들었다고.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걸 알아들었다고. 본회의장에서 한다니까 그래. 하루 전엔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윤석열이나 다 똑같. 박 당선인은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박지원 정치 인생에 처음 큰 설화를 남겼다. 김 의장은 이번 달 말로 2년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대선을 거치며 여야 대치가 극심했던 21대 국회 하반기, 때론 본회의장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끝내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법 통과를 이끌면서 일단 야권의 비난 공세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예민한 현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 남은 임기 여야 중재역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원내대표 구인난을 겪던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이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추경호 의원은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이철규 의원은 이번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인물이 없어 경선 날짜마저 한 차례 미룬 국민의힘에서 첫 도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이 당의 환골 탈퇴를 약속하며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된다면 경제, 사회, 안보의 3대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여야, 대국민 소통을 보다 원만히 긴밀히 하여 여당 원내대표 경선을 둘러싼 침묵이 깨지자 나머지 후보군도 저울질을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지냈고 비교적 개파색이 였다는 평가를 받는 3선의 추경호 의원이 새로운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드릴 말은 무슨 없습니다. 일요일까지가 등록일이니까 그때까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이 밖에 4선 박대출 이종배 의원, 3선 성일종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추대론까지 거론됐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정작 당사자는 출마와 불출마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좀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 사람이 무엇을 하려면 예령이 있잖아. 예령. 내가 예비 동작이 있었나요? 당내에선 여전히 총선 참패 책임자는 이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이철규 불가론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백의종군 불출마 선언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나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오는 9일 선출될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의 최종 변수는 결국 이철규 의원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의원이 출마냐 불출마냐 결단을 내리는 시점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출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3%로 깜짝 수치가 나온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오늘 발표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석 달 만에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2.6%로 0.1%포인트 내리고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재판 알아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북대와 부산대 등 의대생들도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정원 확대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대생들과 학교 측이 각각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앞서 충북대 의대생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오후 4시 반에는 박명하 전 의협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열립니다. 박 전 위원장은 의사 집단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석 달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앞서 1심은 국민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이 재판은 지난 2021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엔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첫 재판인 만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전망입니다. 네, 한 양복점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원단보다 저렴한 천으로 옷이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단을 바꿔친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 양복점 측과 전 직원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환불 통보를 받기 전까진 피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재작년 서울 한 양복점에서 예복을 맞춘 A씨는 지난달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주문한 영국산 원단보다 저렴한 천으로 양복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옷 살 때는 100여만 원을 환불받았지만 찜찜함은 계속 남습니다. 결혼식 때 특별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쵸? 이제 좀 좋은 원단을 골라가지고 이제 이런 정장을 맞춘 건데 전 이미 결혼식을 다 치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결혼 박람회에서 같은 양복점을 알게 된 다른 소비자도 1년 반 만에야 원단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고 100여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해당 양복점에서 원단이 바뀌었다고 통보받은 소비자는 30여 명. 양복점이 밝힌 환불 규모만 3천여만 원입니다. 솔직히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알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서 대놓고 속이면은 솔직히 알 방법은 없죠. 이쪽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현재 양복점 대표는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은 양복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직원이 했는데 이 직원은 업주가 원단을 바꿨고 피해 소비자도 더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양복점 측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원단 바꿔치기는 해당 직원이 퇴직 전에 몰래 벌인 일인데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한 데에 앙심을 품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환불을 해줬더라도 사기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단 바꿔치기를 주도한 게 누구든 소비자들은 통보를 받기 전까진 피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 그냥 촉감만으로 원단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옷의 원단 정보가 반드시 적히도록 요청하거나 주문할 때 원단 견본을 확보했다가 완성되면 비교해보는 게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대신 옮기다가 10대가 넘는 차량을 들이받았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비원은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차주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장면부터 보시죠. 자, 벤츠 승용차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이때 경비원이 운전을 하고 있던 건데요. 자, 뒤쪽으로 천천히 갔다가 갑자기 속도를 붓기 시작합니다. 자, 뭔가에 부딪히고 주차된 차량을 여러 대를 들이받는 모습인데요. 자, 갑자기 앞으로 내달리고 있는 벤츠입니다. 자, 다른 차에서 찍힌 화면으로 볼까요? 이중주차가 된 차가 빠르게 밀려날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12대가 피해를 봤는데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보니 붉은색 브레이크 등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 차를 운전했던 경비원과 차 주인도 이걸 근거로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벤츠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모든 게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선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이 소송 대상인데 3억 원 정도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차량 내부 장치들의 결함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앞뒤로 돌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비원의 신체적, 정신적 사기는 물론이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까지 벤츠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급발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에 증거 보전 신청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경비원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가 12대 파가 있으니 이 차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차주나 저나 너무 억울합니다. 진상을 꼭 밝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참담합니다. 어제 저녁 전북 정주시 재활용 처리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 도중에 가스가 터졌는데 이 작업자 5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언가 터진 듯 파편들로 어지럽게 뒤덮인 바닥. 산소호흡기를 맨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 지하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배관을 교체하던 작업자 5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이 심해가지고 전신을 이제 분대로 조치를 하고 도착했을 때는 그분들이 폭발을 동시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고 서 있는 분도 계셨고. 소방당국은 새어나온 메탄가스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화마가 집어삼킨 건물에서 검은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북 음성면 1층짜리 폐기물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직원 3명이 황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온통 암흑천지입니다. 경기도 김포 양촌읍에 있는 LH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긴 건 어젯밤 10시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360여 세대 주민들이 한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퇴근하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정전돼서 한번 방전됐다가 지금 걱정하시더라고요, 다들. 냉장고가 불이 안 들어서 큰일이에요. 아파트 관리소 측은 자체 전기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했다며 3시간 반 만에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의 일환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민 대표는 불합리한 간섭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올해 초 하이브에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속 계약 해지는 이사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표이사 단독으로 이를 결정하게 해달란 겁니다. 당시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노예 계약 논란이 불거진 두 주간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던 때인데 하이브는 무리한 요구로 판단해 거절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뉴진스의 계약을 해지해 어도어를 사실상 빈 껍데기로 만든 뒤 독립하거나 계약 해지 권한을 지렛대 삼아 하이브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 대표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하이브의 권한을 요청한 건 맞지만 경영권 탈취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민 대표 측은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 레이블 운영을 위한 조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 측이 앞서 불거졌던 논란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하며 진실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풋옵션 행사 시 30배 배수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주장을 해 주주간 계약 재협상이 무산됐다는 입장인데 민 대표 측은 추후 제작할 보이그룹의 가치까지 포함해 계산한 거라며
협상의 우선순위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도어 부대표와 함께 수개월간 경영권 탈취를 논의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속된 갈등 상황에서 나온 상상일 뿐이라며 오히려 하이브가 민 대표 공격을 위해 부대표를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이브 박지원 최고 경영자는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멀티레이블 시스템 보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미니진 대표의 분쟁과 관련해서 멀티레이블 체제상 문제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프로듀서가 뮤지션을 압도하고 자본이 크리에이터를 통제하는 이런 상황은 결코 K-팝의 건강한 환경을 몰고 오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작의 역량과 경영의 역량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콘텐츠 부가가치와 파생 상품의 이니셔티브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하이브처럼 이 자회사 레벨이 많은 데일수록 이런 식의 이 문제가 갈등이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줄 뉴스입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20살 원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조명현 씨가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금을 사익을 위해 쓴 거라며 이 대표 부부를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가수 강민경 씨를 모델로 소개해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술자리에서 팔씨름을 하다 시비 끝에 차량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은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3시 반쯤 울산 북구에 있는 식당 주차장으로 술을 먹고 차를 몰아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 2020년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한 건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형사 사칭범에게 속아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7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지구대에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신원 미상의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민간인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때 아닌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 연휴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출근길은 제법 서늘하다고요? 네, 오늘도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대체로 서늘한데요. 아침과 달리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2.2도, 대전은 8.8도, 대구는 9.8도, 부산은 1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아침까지 호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한낮에는 기온이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네, 계절의 시기가 2달가량 앞서가며 7월에 해당하는 여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춘천도 2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대전과 대구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덧발라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린이날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 연휴 날씨는 어떤가요? 네, 일단 주말인 내일도 맑고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서 때일은 여름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날인 일요일에는 날씨가 급변하겠고요. 어린이날 오후 늦게나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어제 당 의결 절차를 밟은 황 위원장은 오늘 오전 회견에서 당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인데 새 지도부 선출과 당 쇄신 구상을 주로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연직 비대위원회는 새 원내대표가 포함되는 만큼 황우여 비대위의 정식 출범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삼선 박찬대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적절한지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 의원은 재적 당선인 가운데 과반수 찬성표를 받아야 당선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수석 대변인에 이어 당 최고위원을 지내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힙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연금개혁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김 의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 5년마다 재정 재개선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 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대량으로 공급한 사실을 미국 백악관이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달 안에 신규 제재에 나서겠다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7일 러시아 보스토니치 항을 찍은 위성사진. 북한이 석유 밀수에 사용하는 백양산 1호가 포착돼 북러 간 석유 거래가 의심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브리핑을 열어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실어보낸 게 맞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3월에만 16만 5천 배럴을 공급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연간 제재 한도를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n shipments have already pushed DPRK imports above the 500 barrel annual cap mandated by the UNSC.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러시아의 석유가 반대급부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항구의 근접성을 고려하면 이런 거래는 무한정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해체한 것도 북러 간 검은 거래가 배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y disbanding the panel of experts, Russia is also attempting to obscure its violations of bi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t the risk of emboldening Pyongyang to take increasingly aggressive and provocative actions.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재는 미국 독자 제재 차원이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과 공조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영아의 골수를 채취하다가 숨지게 한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주사바늘을 깊이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생후 6개월 아이가 발열 증세를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가 모두 줄어드는 범혈구 감소증이 발견됐고 의료진은 골수를 채취해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3년차 전공의 A씨 등이 주사바늘을 꽂으려 했지만 아이가 울고 보채면서 잇따라 실패했고 진정제까지 투여한 뒤에 겨우 골수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아이는 검사 시작 3시간여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최대 1cm까지만 들어갔어야 하는 주사바늘이 2에서 3cm 정도 더 들어가면서 주변 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저혈량 쇼크가 일어나는데도 A씨와 담당 주치의 B씨는 사전에 수혈 준비도 하지 않아 조치가 늦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적인 사인을 호흡 정지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외인사로 적었어야 하는 사망진단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9년여 만에 대법원은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 역시 유죄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부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당시 상태 악화 원인을 진정제 투여 때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골수 채취 과정에서 직접 주사바늘을 찌른 다른 전공의는 따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등 주택 수백 채를 무자본 갭 투자로 사들인 뒤 100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우자 경매 중에도 초단기 월세를 놓기도 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주택 전세 계약 서류들인데 모두 한 회사가 거래한 양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전세 사기단 A씨 일당이 거래한 서류들로 수도권 일대에서 별다른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주택 40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년 넘게 이어졌는데 주택을 산 가격보다 더 비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세입자 75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보증금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돈을 챙겼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 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 공실 상태로 경매가 진행 중인 집에 초단기 월세를 놓은 겁니다. 사실상 공사의 소유가 됐지만 아직 명의는 그대로라는 점을 악용한 건데 이렇게 챙긴 돈도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후에 가압류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싸게 초단기 월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2달이든 3달이든.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업자 등도 입건하는 등 모두 11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 등 주범 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사장을 맡은 A씨 등 6명은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치까지 만든 점 등을 고려해 범죄 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주택과 부당이득 110여억 원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라면과 김밥이 인기를 끌면서 수출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편의점 한쪽에 라면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매장을 찾는 손님의 90%는 외국인입니다. I like it because it's really spicy and I like really spicy food. And it's hard to find things that are spicy enough for my taste at home. I like most Shinramen and Jjajangmyeon a lot. In the US it's like pretty common to find it in stores and everything no matter where you look.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우리 농식품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라면이나 냉동김밥, 김치 등의 수출액은 3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수치로 1월부터 4월까지 수출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품목별로는 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8,800만 달러로 42% 늘었고 라면은 3억 7,900만 달러로 34% 증가했습니다. 신선식품 가운데 김치 수출액은 6.8% 늘어난 5,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는 특히 유럽으로의 수출액이 2억 3,080만 달러로 33% 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We started with K-dramas and we saw that they eat it a lot and it looked very yummy. I like tteokbokki. I like japchae. 드라마와 K-팝 등 한류 열풍을 지렛대 삼아 한식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라면에 대한 EU의 식품 규제 조치가 완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직수법에 대해서도 한류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가 세계인의 식탁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미국 대학가의 반전 시위가 길어지면서 경찰이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질서가 우선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반전 시위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대학으로 확산해 시위대와 당국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새벽 무장경찰 인력 수백 명이 시위대가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치우며 UCLA 농성장으로 진입합니다. 경찰이 대학 내 시위대를 향해 현장을 떠나라고 명령한 지 몇 시간 뒤입니다. 시위 참가자 수백 명이 캠퍼스에 남아 저항했지만 결국 강제 해산되고 2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앞서 맞불 시위대와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자 대학 당국은 경찰 진입을 요청했습니다. Had people mazing us, beating us with bats and sticks, throwing whatever they could to us, and none of this law enforcement was here at all. 미 대학가의 반전 시위는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30여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지금까지 최소 2,000명이 체포되는 등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폭력 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Violent protest is not protected. Peaceful protest is. It's against the law when violence occurs. Destroying property is not a peaceful protest. 유럽에선 프랑스에 이어 영국 대학가에서도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잉글랜드 셰필드와 브리스톨, 리즈, 뉴캐슬의 대학 캠퍼스에서 천막 농성 등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기업과 협력을 끊고 이스라엘 대학과도 관계를 단절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 역시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반유대주의 행위는 단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위대와 공권력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일본 후지산 근처의 한 사진 촬영 명소는 관람객들의 무질서가 도를 넘어가면서 급기야 가림막까지 설치됐습니다. 기록적 엔저와 황금 연휴 속에 다른 유명 관광지도 관광공해,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으로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야마나시 현에 있는 편의점 맞은편에 관광객들이 빼곡히 몰려 있습니다. 후지산 촬영의 명당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Because I saw it on Instagram, so yeah, we came to see it. 사진을 찍으려고 사유지를 침범하고 불법 주차를 하는 등 무질서 행위가 끊이질 않습니다. 마을 측은 결국 가로 20m, 세로 2.5m의 가림막을 설치해 후지산 배경을 아예 가리기로 했습니다. 幕張ってでなんか危険な行為がなくなるんだったらちょっと嬉しいなと思いますね。ちょっと結構な圧迫は感じるような気はするんですけど、マナーを守ってもらえないとそうなってしまうのかな。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배경으로 유명해진 또 다른 관광 명소 가마쿠라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위험한 철길에 불쑥 들어가는 아찔한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전통 가옥이 많아 호기심에 함부로 엿보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日本家屋みたいな一軒家、ああいうのを見るとこう覗き込んだりとかあるんで、もし入ってきたらどうしようかなと思ってやっぱり。 엔화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면서 지난 3월에만 외국인 308만 1,600명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늘어나는 관광객만큼 부작용도 커지는 상황. 관광공해, 오버투어리즘 최소화와 관광 수익 극대화의 균형을 찾는 것이 일본 관광 정책의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스웨덴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 유로비전에 참가한 이스라엘 가수를 둘러싸고 반대 시위가 예고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부터 스웨덴 말메에서 열리는 유로비전에 참가하는 이스라엘 국적의 가수 에덴 골라는 이스라엘 보안 당국으로부터 대회 기간 공식 행사 일정 외에는 외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회 기간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예고됨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고속도로가 붕괴해 차량 20여 대가 추락한 사고의 사망자가 48명으로 늘어났다고 현지 매체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그제 새벽 중국 광둥성 메이저우에 있는 17m 길의 고속도로 구간이 산비탈 아래로 무너져 내리며 적어도 48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광둥성 일대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게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인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중국 생활 4주째 접어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격리 생활이 조만간 끝나게 된다고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가 밝혔습니다. 연구센터는 그제 웨이보에 올라인 푸바오의 격리 검역 일기 4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격리 검역 생활이 곧 끝나고 대중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라크 이슬람 조직이 이스라엘 수도인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이슬람 조직 IS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미사일의 재원이나 피해 규모는 아직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서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우주로 향하는 관문인 전남 고흥 나루 우주센터에서 우주항공축제가 개막합니다. 특히 우주센터 발사장은 축제 기간에만 일반인에게 공개돼 관람객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액체 추진 로켓과 나로호, 그리고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른 몸집보다도 훨씬 큰 추진 엔진과 인공위성을 탑재하는 장비는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제 세대는 우주를 못 갈 수 있는데 우리 자식 세대는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국내 유일 우주 축제인 고흥 우주 항공 축제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개막합니다. 야외 축제장에서 펼쳐지는 우주 과학 체험은 무려 160여 종류에 이릅니다.
평소 진입로 길목부터 엄격하게 통제되는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이지만 이번 축제 기간만큼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센터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고흥 나로도항 일대에서는 14년 만에 수산물 축제가 부활했습니다. 다도해상 국립공원 청정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했던 어촌 마을에도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축제로 인해 가지고 활력을 느끼고 좀 더 우리나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전남 고흥군은 이번 우주항공축제에 10만 명 넘게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작년에 성공을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들어갔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어린이날 연휴 사흘 동안 열립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매주 목요일 도심 한복판에서 작은 전통시장이 열립니다. 치솟는 물가에 요즘 장보기가 겁나는 최근인데요. 농가에는 팔로를,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해 반응이 좋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 전통시장이 열렸습니다. 푸릇푸릇 제철 푸성기가 가득합니다. 전통시장답게 넉넉한 덤은 기본. 10,000원 사시면 상추 드리고 20,000원 사시면 오이 3개 드립니다. 상품권 받아가세요. 대형마트 못지않게 시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 사시면 요거 국간장 하나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맛보면 깐깐한 주부들 지갑도 술술 열립니다. 채소류 외에도 된장과 고추장, 인삼, 육류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농협 강원본부가 31년째 이어오고 있는 로컬푸드 목요 직거래 장터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파 한 단에 2,000원, 상추 한 묶음은 1,500원. 복잡한 유통 단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해 싱싱한 건 기본,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기분 좋긴 마찬가지. 뭐씩 시식하시고서는 사가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여기 전부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아요. 네, 삼겹살도 다른 데보다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고 또 오이도 아주 싱싱하고 너무 좋아요. 이런 시장이 자주 열리면 좋겠어요. 장 보고 난 뒤 출출한 허기는 잔치국수와 빈대떡으로 달래주면 안성맞춤입니다. 앞으로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소비자와 농업인이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문을 여는 농협 직거래 장터. 신선하고 저렴한 제철 농산물이 소비자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는 7월 파리올림픽의 리우와 도쿄 대회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난민팀이 출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과 시리아 등 11개 나라 출신의 난민 36명이 12개 종목에 출전한다며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YTN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